해군사관학교 훈련하면 저희 바다가 되게 그쵸. 떠오르죠. 실제로 군사훈련은 어떻죠?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전투수영이라고 해서 매년 여름에 2주간 전 생도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1, 2, 3, 4학년 전부 다? 네, 전부 다 같이 하고 이제 장소는 저희 해군사관학교가 진해 오포만이라는 바닷가 앞에 있는데 그 오포만에서 전투수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훈련이 있는데 1학년 때는 해병대 훈련을 하고 병의 훈련이랑 똑같은 네네. 훈련을 해병 장교 소대장님께 받습니다. 그때 저희 생도들 중에도 해병대 팬이 생기는 거 같고요. 그게 또 그 중에 한 명이 네. 저도 팬이었고,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팬이 된 우리 생도 동기들이 해병대를 인간한 동기도 있는 거. 네네. 2학년 때는 UDT 훈련, 잠수 훈련이 주가되기 때문에 기초 체력 훈련이 상당하고요. 네. 극전을 할 정도로 훈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오면 이제 스쿠버 다이빙 수준으로 해서 2인 1조로 페어를 이루어서 사관학교 앞바다를 들어가서 잠수 자격증으로 오픈워터 정도 받을 수 있는. 네. 실제로 받나요, 자격증? 네, 맞습니다. 그 민간 자격증인데 잠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받을 수 네네. 있거든요. 3학년 때 연안 실습이 있는데 동해 끝에는 독도가 있고 남해에는 제주가 있고 그리고 서해에 백령도가 있는데 이런 끝에 있는 선들은 다 돌고 오고 평택, 목포, 부산, 동해 주요 해군 기지는 서해를 먼저 가든 동해를 먼저 가든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육군 부대나 공군 부대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해사 훈련의 꽃은 순항훈련이라고 하죠. 순항훈련은 해군사관학교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군사 외교적인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네. 해군에서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돼 있어 생도 4학년 생도들이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길었던 항해가 진해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첫 항해가 그 항해였거든요. 밴쿠버. 네, 총 2주가 걸리더라고요. 네, 배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해병이나 부사관 장교분들의 업무를 체험을 해보고 네네. 그리고 함정 생활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이해할 수 있는 3개월 이상 되는 긴 훈련입니다. 어떤 함정 타고 가셨었나요? 양만추남하고 중간에 갈아타나요? 네, 배가 두 척이 갔는데 항상 두 척이 갑니다. 그렇죠. 한 대는 이제 전투함이고 KDX 저희는 원으로 가게 됐어요. 원으로 갔어요. 네, 원래 투로 가는데 네네. 해군 일정이기 때문에 투함 한 대랑 지원함 군수 지원함. 네, 군수지함에 두 대 나눠 타고 네. 생도들도 그에 맞춰서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누우면 이 정도까지 오는 이제 수병 생활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때 여생도들도 같이 움직였나요? 네네네. 함정 안에도 여 장교분들이나 여 부사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군 침실이 따로 있고. 마련이 될 수 있어서 네네네. 네, 여군 화장실도 따로 있고 순항훈련은 엄청 소중한 경험이고요. 모든 사관학교가 남생도, 여생도 구분은 따로 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남생도들 그리고 제 동기 여생도들을 봤을 때 행군 같은 경우는 여생도들이 훨씬 잘해요. 오히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남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발에 더 무리가 와서. 네, 발에도 무리가 더 많이 가고 되게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행군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초체력과 행군 체력은 또 다르죠. 혹시 군사훈련 중에 생각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한 달 동안 계속 전투복을 빨아서 입고 땀을 계속 흘리고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훈련을 가는데 주변에서 너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 주변 동기들 쿵쿵대면서 너지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 이거 전투복 안 빨았지? 들어온 알고 보니까 제 턱끈이 땀에 절어가지고 턱끈에서 나는 맞아요. 냄새였던 거예요. 항상 하루 종일 거의 절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탄 턱끈에 대한 추억은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떠셨어요? 방탄에서 비린내 나지 않았었나요? 나죠. 저희도 맞아요. 항상 방탄에 비린내를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빨래할 수 있을 때 그거 띄어가지고 빨리 비누로 빤다던가. 그 냄새가 아주. 유격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럼 물유격이라고 부르는데 물유격이 힘들다. 공수 같은 경우에는 불공수가 힘들다라고 표현을 떼약볕 하거든요. 있을 때. 네. 그런 용어들 혹시 있으신가요? 용어는 기억은 안 나는데 생도생활 사는 내내 비만 오길 기도하면서 지냈던. 육사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1학년 하기군사훈련은 파라다이스다. 너무 쉽다. 근데 막상 1학년들이 힘들었거든요.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왜냐면 행패러 타고 거의 레저잖아요. 레저네요. 대신에 1학년 때 행군을 좀 길게 하긴 해요. 2학년 때 유격을 봤는데 유격 교관이 4학년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네, 학교에 유격장이 있어요. 아침에 훈련 집합부터 그리고 유격 훈련을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날 만약에 유격 훈련을 똑바로 안 했다. 그럼 생활관 돌아와서도가 훈련인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어지네요. 네. 자, 사관생도 시절하면 또 연애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다시 하자. 다시. 사관생도 시절하면 또 연애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사관생도 정복을 입으면 무조건 여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어요.
저는 학교 생활에만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두 분 다 연애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아 연애 저도 몇 번 했고요. 아 이거 잘라야겠다. 육사는 매년 봄에 가든 파티를 열어서 모든 생도가 파트너를 데려와야만 합니다. 이때 소개팅과 미팅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축제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파트너를 초대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네. 2, 3, 4학년만 초대를 할 수 있고 1학년은 초대할 수 없고 네, 1학년은 축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역할들을 합니다.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 행정적인 지원들을 네네네. 한다든지 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요. 네. 성무제 마지막 밤 행사가 끝이 나면 2, 3, 4학년 생도들은 파트너와 함께 외출 외박을 나가고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1학년들만 남아서 주말을 보내게 돼요. 그 기간을 매출이 천하라고 불러요. 그러면 1학년들만 남아 있게 되고 직구준 4학년 선배들은 그 기간 동안에 1학년 생도들에게 뭔가 행동들을 하고 인증샷을 남겨놓게끔 해요. 육사엔 3일 천하라는 게 있습니다. 2, 3, 4학년 생도들이 전국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러 갑니다. 1학년만 학교에 남아요. 1학년들의 천하다. 그래서 3일 천하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도 이런 게 있나요? 회사도 3일 천하가 있고요. 똑같나요? 네, 저희는 시기가 졸업식 응포 행사라고 하는데 졸업식을 마치면 2, 3, 4학년 선배들은 빡을 나가시고 3일 정도 1학년 생도들만 남아서 재밌게 놀죠. 네. 1학년들은 항상 그 시기만을 되게 기다리죠. 하관생도들은 이제 평일에는 항상 학교에서 지내게 되죠. 육사는 1학년 1학기에는 외출 외박이 불가능했습니다. 5월달에 모교 홍보를 갈 수 있어요. 1학년생도도. 네, 1학 잔디가 파래질 때 너희는 첫 외출을 나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매주 1학년 1학기에 홍보특박 때 한번 휴가가 있고 2학기 때부터 뭐 영어 성적이나 조건을 충족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에 막 한 번씩 1학년 1학기에 대한 통제는 육사가 가장 엄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가 진해에 있고 또 청주에 있는데 외출 외박 때 생도들은 어디서 주로 시간을 보냈었나요? 고향 집을 많이 네, 갔고요. 네. 1박 2일로. 그렇죠. 그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그런 경상도에 있는 그 동기생 집에 같이 방문을 해서 좀 쉬다 오는 경우도 있고 창원이나 마산 이 지역에서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거의 다 집에 가죠. 집에 가는데 학교에서 대절 버스를 빌려서 뭐 서울행, 대구행, 대전행, 부산행 뭐 버스를 대절해서 각 지역 거점 터미널로 가게끔 보통 그렇게 했고요. 서로의 집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외출 외박을 하고 복귀 시간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기본적으로 생도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대부분 8시까지 들어와요. 그쵸. 차가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설적인 얘기는 광주에서부터 대절 버스가 돌아오는데 그 버스 한 대가 9시를 다 넘어가서 그 한 대 전체에 탄 생도들이 복귀, 지연 복귀. 네, 그 규정 위반으로 비행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는 훈육요원분께서 차로 태우러 가셨었어요. 그리고 엄청 빠르게 들어오셔서 진짜 1분 전에 딱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9시를 넘겨서 들어오면 이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복귀 시간이 9시다. 이게 9시에 신고를 한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최소 30분 전에 무조건 들어왔어야만 됩니다. 있게 되면 중과실이라고 해서 중과실 받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받으면 큰일 나는 엄청 거죠. 큰일 나는 네. 거죠. 몇 번 받으면 태교까지도 당할 수 있는 몇 가지 중과실 사유들이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개로 미귀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복귀 시간, 외출 외박의 복귀 시간은 모든 학교가 엄청나게 엄격하다. 이렇게 공사가 모여서 이제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 90년대 초반까지는 3사체전이라는 것으로 전국의 생중계가 되는 체육대회였습니다. 해사, 육사, 공사의 경쟁이 엄청나게 이렇게 치열했었던 걸로 선배들은 기억을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미국 육사도 경례부가 빛 네이비 해군을 무찔러라 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사관학교끼리 경쟁을 되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5, 6년 정도 선배 기수 때부터 그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에 일주일 동안 모여서 같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3사관학교가 만날 때 처음에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희 기수 같은 1학년 경우는 때. 1학년 때부터 3사친선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쌓여있지 않은 시기에 이미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났을 때 각 학교별로 문화적 차이는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그쵸.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가 진해에서 그 단체로 열차를 타고